네, 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주원입니다. 17일 동안 우리를 흥분하게 했던 동계올림픽도 이제는 끝이 나고, 그리고 2010년 중에 몇 번 되지도 않는 연휴 기간 중에 또 한 번의 연휴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또 한 번에 우리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내일 또 평가전이 있다고 하지요. 김연아 선수에 이어서 또 우리나라 축구 선수 대표들의 선전을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일 새로운 입학식과 그리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는 그런 3월 2일 첫날입니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펀드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의 김전우 팀장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지냈고요. 멘트가 아주 좋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평가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를 해 오셨나요? 네, 최근에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연초 이후에 이 투자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 증시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 중에서 특히 가치형 펀드라고 하는 그러한 펀드의 성과가 굉장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형 펀드 하면은 보통 배당주 펀드도 있고요, 또 가치주 펀드, 또 인덱스형 펀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성장주 펀드와 반대되는 개념의 펀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가치형 펀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또 올해 이 성장형 펀드와 가치형 펀드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가치주와 성장형 펀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개념부터 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막연하게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성장형 펀드는 좀 굉장히 공격적이고, 가치주형 펀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얌전한 펀드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성장형 펀드는 다소 공격적인 방향으로 투자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또 가치형 펀드는 다소 좀 보수적인 형태로 투자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장형 펀드라는 것은 역시 이제 향후 매출이 이 급성장하거나 또는 향후에 이 회사 자체의 이 외형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주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펀드를 우리가 성장주 펀드라고 하고요. 이 성장주 펀드라는 성장주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매출이 향후에 급성장하기 때문에 미래에 많은 이익이 예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역시 주가도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 주가가 강세장의 경우에 이 성장주들은 이 큰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면에 약세장에서는 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러한 점이 약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약세장에서 오히려 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경우도 역시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대로 가치주 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주가에 비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알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만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의 주식을 주로 편입해서 운용하는 이 펀드를 우리가 가치형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대체로 가치주로 분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이 강세장에서도 성장주에 비해서 이 상승 흐름이 좀 더딥니다. 반면에 이 약세장이라든가 또는 조정장에서는 이 성장주에 비해서 훨씬 더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과 하락이 굉장히 좀 더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국면 또는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 성장주 대비해서 성과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라는 부분들, 이런 리스크를 좀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역시 2009년에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서 2010년 초반부터 이제 여러 가지 실적 장세의 모습들, 역시 이익이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실적 장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초반에 가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가치형 펀드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가치형 펀드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앞서서 소개를 해주실 때 뭐 인덱스 펀드라든가 아니면 배당주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펀드도 가치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종류별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가치형 펀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는 가치주 펀드가 있고요. 또 지수의 흐름을 쫓아서 투자하는 형태의 그런 인덱스 펀드도 우리가 가치형 펀드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러한 배당주 펀드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가치형 펀드의 일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가치주 펀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배당주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당주 펀드라는 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주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펀드를 우리가 배당주 펀드라고 하고 있고요. 이 배당주 펀드를 이제 판단할 때는 어떤 종목들을 편입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자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사가 배당을 잘 해주느냐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주 펀드는 역시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러한 종목들을 많이 편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주 펀드 역시 가치주 펀드와 마찬가지로 상승장에서는 다소 수익이 더딘 모습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이 방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들은 역시 변동성이 좀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이 원인은 이 배당주 펀드가 상대적으로 이 낮은 주가 배수 기업이라든가 또는 변동성이 낮은 기업, 또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그리고 시장과 다소 독립적인 모습의 저평가 기업들을 많이 편입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덱스 펀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인덱스 펀드는 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역시 특정한 지수 또는 시장의 수익률을 쫓아가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보통 이제 시장 수익률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보통 이제 지수 추종용 펀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순수한 형태의 인덱스 펀드가 있고요. 또 보다 이제 발전된 개념의 인텐스드 인덱스 펀드라는 두 가지 개념의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많은 종류의 인덱스 펀드들은 이 전통형의 인덱스 펀드라기보다는 보다 이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의 형태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보수가 굉장히 쌉니다.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과가 변동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금태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보통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의 평균 보수가 2.5%인데요. 인덱스 펀드의 보수는 1.5% 정도로 나오고 있으면서 대략 한 1% 정도 싼 그러한 보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성장주 펀드의 특징, 뭐 가치형 펀드의 특징, 그리고 종류별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가장 궁금한 점이 지금까지 그렇다면 투자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펀드들이 추종하는 뭐 투자 전략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또 아마 가장 궁금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듯이 이 성장주 펀드 대비해서 가치형 펀드들의 수익이 훨씬 더 변동성이 작고요.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 우리가 가치형 펀드라고 하는 배당주 펀드라든가 가치주 펀드라든가 인덱스 펀드가 성장주 펀드 대비해서는 훨씬 수익이 좀 안 좋았고요. 덜했던 모습들이 보였고요.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 주식형 펀드, 우리가 이제 성장주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장주 펀드와 배당 주식형 펀드의 성과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뭐 대부분의 모습을 아실 수 있는데 이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이었던 2005년이라든가 또는 2007년 이럴 때는 이 일반 성장 주식형 펀드의 이 성과가 배당 주식형 펀드보다 높았던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반면에 뭐 주식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던 2008년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역시 성장주 펀드의 수익률이 배당주 펀드 대비해서 좀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가치형 펀드에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배당주 펀드, 앞서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이 배당주 펀드라는 게 이 자동적으로 배당을 받고요. 펀드 내에서. 그리고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재투자가 이루어진 그런 주식들이 늘어나면 결국은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반면에 이제 약세장에서는 이 펀드의 수익률을 하락을 좀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세장에서는 덜 빠지고 상승장에서는 빠른 회복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장세,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국면에서는 이 배당주 펀드나 또는 가치형 펀드들이 이 성장형 펀드 대비해서는 낮은 성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2005년하고 2007년 여기 그래프에서 나옵니다만 이 배당주 펀드가 각각 56점, 그러니까 성장주 펀드가 56.53%의 주가 상승폭을 보였고요. 또 배당주 펀드가 각각 33.36%의 이 성과를 보이면서 성과 차이가 좀 많이 났던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또 2006년과 2008년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시기에는 이 성장주 펀드가 4.16%, 그 다음에 배당주 펀드가 배당주 펀드가 4.16%, 그리고 성장주 펀드가 마이너스 3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좀 일반 주식형 펀드 대비해서 배당주 펀드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투자 전략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형 펀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당주 펀드도 있고요. 또 가치주 펀드도 있고 인덱스 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이나 또는 경기 하락의 마무리 국면 또는 경기가 이제 막 상승의 초입 국면 이런 시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좀 크고요. 또 주가의 그런 변화의 모습들도 좀 굉장히 좀 큰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런 국면에서는 역시 이러한 가치형 펀드의 비중을 좀 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2010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2010년 초반 국면, 이 초반에는 역시 이제 이 주식시장의 변동이 좀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네. 상황에서는 이 가치형 펀드의 비중을 좀 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게 이 경기 상승, 경기 선행지수의 이 흐름이 1분기 정도 또는 2분기 초반 정도를 정점을 찍고 다소 이제 하락을 하는 국면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201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라든가 2분기 정도까지는 가치형 펀드의 비중을 어느 정도 담아가는 전략, 그리고 이 경기 상승이 다시 시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2분기 이후에는 역시 가치형 펀드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성장형 펀드의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 이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이제 올해 시장의 어떤 큰 트렌드를 봤을 때는 뭐 중반기 이후부터는 이 경기라든가 또는 주가가 이 우상향 트렌드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는 뭐 전반부에는 가치형 펀드의 비중을,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장형 펀드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냐, 뭐, 가치형 펀드냐,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엔 사실 좀 무리가 있죠. 물론 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치형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장형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뭐 결국 한 펀드만 담아가겠다는 전략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또는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항상 도입을 하는 이유가 역시 자산 배분을 잘 하는 것, 그리고 포트폴리오 배분을 잘 하는 것이 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성장형 펀드, 그리고 가치형 펀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섞어져 가는 것들, 역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좀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항상 적절한 정도의 비중을 같이 담아가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시고 뭐 어떤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는 내가 뭐 성장주 펀드 수익률이 좋으니까 성장주 펀드만 가져가겠다, 아니면 뭐 조금 이 인덱스 펀드 쪽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좀 양자택일하는 그런 방법은 사실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네. 자, 가치형 펀드 중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부분이 ETF, 상장지수 펀드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덱스 펀드하고 성격이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ETF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상장 지수 펀드라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 상장 지수 펀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인덱스 펀드의 한 형태거든요. 결국 이제 지수를 추정해가는 그런 형태의 펀드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